지난번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끝났었죠. 분명히 알아차리고 물어보고 하도 흘려보냈는데 다음날 또 같은 상황에서 또 화가 난다고요.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왜 몸이 먼저 반응해 버릴까요? 혹시 이번 주에 비슷한 경험 하셨나요? 지난번엔 분명히 이게 문제였구나 하고 알아차렸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 또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경험이요.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. 나는 왜 이 모양일까? 알면서도 왜 또 그랬을까? 오늘은 바로 이 지점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. 직장에서 상사가 지적할 때마다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실 때요. 나 또 방어적으로 나가고 있구나 하고 그 순간 알아차리기도 했을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알아차린 다음에도 며칠, 몇 주가 지나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지더라는 겁니다. 제가 그렇게 관찰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바뀔까요? 이 질문 참 많은 분들이 품고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엔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. 우리는 보통 안다는 걸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해요.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. 하나는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에요. 나는 지적받으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. 이건 나에 대한 정보고 지식이고 이해입니다. 지난 편지를 보고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것도 딱 이 종류의 암이에요. 다른 하나는 그 순간에 실제로 아는 것이에요. 상사가 지적하는 그 찰나 가슴이 쪼여오고 방어적인 말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실제로 아는 것. 이건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있는 마음의 작용이에요. 이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암입니다. 그런데 우리를 좌절시키는 건 이거예요. 머릿속으로는 잘 알면서도 정작 그 순간에는 그 알미 함께 있지 못했다는 것. 지적당하는 그 찰나에는 어제 읽었던 글도 지난번에 다짐도 떠오르지 않아요.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고 그 순간의 알면 늘 한 박자 늦게 도착하죠. 그러니까 알고도 또 그랬다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. 애초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알을 하나로 착각한 데서 오는 아주 당연한 결과예요.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그 순간에 아는 것, 이 둘 사이엔 원래 거리가 있습니다. 그 거리를 좁혀가는 게 오늘 바로 이야기할 수행이에요. 사실 우리는 이미 이 두 번째 종류의 암, 그 순간의 알을 연습하고 있었어요. 다만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죠. 서편에서 우리는 이 생각이 정말 나일까 하고 물으며 생각과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을 나누어 봤어요. 사편에서는 화가 일어날 때 가슴의 느낌이나 숨결로 주의를 옮기며 화라는 현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을 나누어 지켜봤고요. 이 모든 순간에 실은 두 가지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. 지금 마음에 나타난 것, 생각이든 하든 가슴의 쪼임이든 숨결이든 이걸 대상이라고 불러요. 그리고 그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, 이걸 아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. 대상과 아는 마음, 이 두 가지는 명상 수행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짝이에요. 대상이 있는 곳엔 언제나 아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. 화가 일어난 바로 그 순간 그걸 알고 있는 마음도 늘 함께 있다는 것. 오늘은 이 두 가지의
정식으로 이름을 붙여보려고 해요. 자, 이제 다시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. 왜 나는 매번 똑같은 순간에 걸러 넘어질까요?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. 아마 수는 어쩌면 수십 년에 걸쳐 같은 자극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며 만들어진 아주 단단하게 다져진 길입니다. 반면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껴보는 것은 이제 막 걸음을 뗀 지 얼마 안 된 여리고 좁은 길이고요. 단 한 번 알아차렸다고 해서 수십 년 다져진 길이 사라지지는 않아요. 오래된 습관의 길은 여전히 넓고 익숙하니까요. 몸은 언제나 더 익숙한 길로 먼저 갑니다. 그래서 필요한 게 반복적 관찰이에요. 화가 날 때마다, 방어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순간 화와 그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또다시 느껴보는 것. 이 반복이 쌓이면서 서서히 여리고 좁았던 길이 조금씩 넓어집니다. 그리고 그만큼 오래된 습관의 길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요. 그러니 알고도 또 그랬다는 건 후퇴가 아니라 아직 새 길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인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. 실제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. 회의 중에 상사가 또 내 보고서를 지적합니다. 순간 가슴이 쪼여오고 방어적인 말이 턱까지 올라와요. 예전 같으면 바로 변명하던 받아쳤을 거예요. 그런데 이번엔 딱 한 호흡만 멈춰봅니다. 그 쪼여오는 가슴, 올라오르는 그 말, 그것과 지금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걸 그냥 느껴봐요.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. 아,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그 순간에 그냥 함께 있어 보는 거, 그것만으로도 방어적인 말이 그대로 튀어나가는 대신 한 박자가 늦게 조금 더 차분한 말이 나올 자리가 생깁니다. 한번 한다고 해서 습관이 바로 사라지진 않아요. 그런데 이 순간이 쌓일수록 여리고 좁았던 그 길이 조금씩 분명히 넓어집니다. 이번 한 주 똑같은 상황에서 또 반응이 일어나는 걸 느끼실 때 자신을 탓하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. 가슴이 쪼여오거나 말이 먼저 튀어나가려 할 때 그 순간을 알아차려 보세요. 한 번으로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.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에도 걸러 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시 지켜보는 것, 그거 자체가 이미 수행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.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. 알고도 또 그랬다는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그 순간에 아는 것이 원래 다르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그 순간의 알을 키우는 방법은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걸 반복해서 자꾸 느껴보는 것 뿐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지 않으세요? 이렇게 대상과 아는 마음으로 나누어 보기 시작했는데도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를 다그치고 미워하게 될 때가 있어요.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다음 편에서 이 이야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